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요, 서울 어느 역전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채 자판을 펼치고 계신 중년 여성과 할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나온 야채를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 팔려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발길이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판을 두루 옮겨가며 양파, 시금치, 무, 배추, 상추, 쑥갓, 마늘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마침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도 있어서 그것과 함께 사서 귀가하게 됐습니다. 적잖이 무거워서 불편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은 다소 흐뭇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한 투자와 생산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5%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경제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그야말로 달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연평균 땅값 상승액도 역대 정권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4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5월,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21억 선에 그치던 아파트가 현재는 34억 원을 호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인 셈입니다. 이게 서울 강남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이 모양입니다. 강북권인 마포, 서대문 지역도 평당 5천만 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한 24평 아파트가 무려 12억 원인 셈입니다. 실물 경제는 나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집값만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실거주 목적 주택 보유자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만 많이 내는다며 불만입니다. 그리고 자식 세대를 걱정하며 혀를 찹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아할 사람은 정작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10채, 50채, 100채, 200채, 300채, 그도 모자라서 500채 이상 이렇게 보유한 특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게 세제까지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수현 씨 실언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이 안정적이라고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아프리카 어느 오지를 탐험하다 이제 막 기구간 그런 분들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청와대 비서실 전 현직 1급 이상 공무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65명의 재산을 시세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3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지난 2년 6개월 기간으로 대입했을 때 매달 1,000만 원 이상씩을 꼬박꼬박 벌어들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공돈인 것이죠. 이들 가운데 특히 많이 챙긴 사람은 김수현 그리고 장하성 두 정책실장 출신이 10억 원 이상입니다.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은 13억 8천만 원, 여연호 국정홍보 비서관은 11억 3천만 원, 김재원 민정수석 비서관은 11억 원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도 4억 4천만 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며 전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 몰락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부동산 폭등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요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주택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살 만한 여력이 닿지 않는 일반 숱한 서민은 아예 주택 마련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먼 남의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 없는 서민은 주거 문제로 인해 끝없는 악순환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바들바들 떨며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갓난의 삶인 것입니다. 두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히 쉬어야 할 공간마저 끊임없이 다수 국민의 삶을 괴롭힌다면 거기 서민 대중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국민적 배신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세재민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줄임말일 것입니다.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고 구제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개념은 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쌓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규범이 강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정 소수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신 다수 국민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엄청난 부동산 부자들만 등 따숩고 배 부른다면 그 사회는 고장난 사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절망의 사회인 것입니다. 권력의 멱살을 잡고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열망하던 그 숱한 촛불이 이젠 거의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또 다른 분노의 횃불이 마음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그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국민 일반이 청와대 상투 꼭대기에 앉아 조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무능하면 제발 겸손하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